어머니 신랑감 구합니다. 연령 65세에서 75세. 건강하시고 성품 좋으신 분. 진지하게 연락 주세요. 제가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 글을 올린 건 밤 11시였어요. 올리기 전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눈 딱 감고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댓글이 40여 개나 올라왔어요. 이거 실화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신랑 구해준다고요? 저희 아버지 소개해도 될까요? 동네방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얘 애미야. 네, 어머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는 그 순간 생각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큰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글을 올리기 전 제게 잊혀지지 않은 두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버님 제삿날 밤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불을 끄고 나오려는데 베란다 쪽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베란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다가 멈췄어요. 어머니가 거기 계셨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혼자 앉아 작은 소반 위에 소주 한 병을 올려두고 계셨어요. 잔하나.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밤하늘.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잔을 들었다가 한참을 그대로 들고 계셨어요. 마시지도 않고 내려놓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돌아섰습니다. 베란다 문을 닫지도 못하고 조용히 나왔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뒷모습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 혼자 든 잔, 아무도 없는 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6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어머니 댁에 들렀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밑반찬 하나 없이 물 한 병이랑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냉장고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어머니는 부엌 의자에 앉아서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먹는데 뭘? 차리기가 귀찮아. 저는 웃으며 어머니 그럼 안 되죠 했지만 속으로는 서늘했습니다. 귀찮은 게 아니었어요. 차려봤자 혼자 받는 밥상이 서글픈 거였겠지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재혼 생각해 보시도록 해드리는 건 어떨까?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베란다에서 혼자 소주 드시는 거 봤어. 냉장고도 텅 비었어. 그게 재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생기면 달라지시지. 아니, 어머니가 원하시지도 않는데.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는 여쭤봐야 알잖아. 남편은 TV 채널을 돌렸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혼자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새로운 인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남사스럽게 이 나이에 무슨.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창밖을 보셨어요.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싫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커뮤니티 앱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댓글이 하루 만에 100개를 넘었습니다.
연락처를 남긴 분만 12명이었어요. 저는 일일이 답장을 드리고 간단한 프로필을 받았습니다. 나이, 건강 상태, 사시는 곳, 가족 관계.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더 드렸어요. 어머니께 잘해주실 자신 있으세요?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 재산과 건강 상태를 장황하게 늘어놓으셨어요. 어떤 분은 그냥 외롭기 때문에라고만 쓰셨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잘해드릴 자신보다 옆에 있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답장을 3번 읽었어요. 면접은 동네 카페에서 진행했습니다. 저 혼자서요. 어머니 모르게요. 첫 번째 분은 오시자마자 시어머니 사진부터 보여달라고 하셨어요. 탈락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 참 좋은 분이셨는데 본인 자식들 이야기만 2시간을 하셨어요. 어머니에 대해선 한 번도 안 물어보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접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비슷했습니다. 5번째 분이 오셨을 때였어요. 69이라고 하셨는데 자리에 앉으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분이 이렇게까지 나서시는 거 보니 어머니가 복 있는 분이시네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최 선생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년 퇴직 후 혼자 사신 지 4년째.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다고요. 말투가 조용하고 차분하셨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중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어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저도 급하지 않아요. 어머니 성격이 좀 단호하세요. 최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셨어요. 단호한 게 나쁜 건 아니죠. 카페를 나오면서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분이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주버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재수 씨, 인터넷에 어머니 신랑 구한다는 글 재수 씨가 올린 거 맞죠?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어요. 네, 아주버님. 제가 올렸어요. 재수 씨,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버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머니 신랑 구한다고 인터넷에 공고를 올려요? 동네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아주버님, 저도 다른 방법을 먼저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아직 말씀 못 드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수 씨, 나는 재수 씨가 나쁜 마음으로 한 거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 체면도 있으시잖아요. 조용히 내려요, 그 글. 전화가 끊겼습니다. 신우이한테서는 카카오톡이 왔어요. 옳게, 동네 사람들이 다 알잖아. 엄마가 얼마나 창피하시겠어. 제발 글 내려줘. 남편도 퇴근하자마자 말했어요. 당신 좀 조용히 있어. 어머니도 싫다는데 왜 긁어부스럼이야. 어머니는 싫으신 게 아니야. 말씀을 못 하시는 거야. 그게 그거 아니야? 달라. 저는 그날 저녁 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문을 여시자마자 저를 보고 한숨을 쉬셨어요. 들어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진짜로 싫으세요? 아무도 안 만나고 싶으세요? 이대로 혼자 계시는 게 정말 괜찮으세요? 어머니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벽시계가 조용히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글은 내려라.
싫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글을 내리라는 말만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내릴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글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최 선생님 연락처는 지우지 않았어요.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최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연락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자리를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부담 없이 동네 산책 정도로요. 최 선생님이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날씨 좋은데 저랑 산책 한번 해요. 어머니가 별 말씀 없이 나오셨습니다. 공원 입구에서였습니다. 최 선생님이 저쪽에서 걸어오셨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아는 분이에요. 인사드리세요. 어머니가 최 선생님을 보셨어요. 최 선생님이 먼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저를 쏘아보셨어요. 눈빛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꾸민 거지? 저는 딴 데를 봤어요. 셋이 어색하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0분은 제가 혼자 날씨 얘기, 꽃 얘기를 떠들었어요. 그러다 슬쩍 전화가 온 척 자리를 피했습니다. 벤치에 두 분이 남으셨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척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20분.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멀어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소리 없이 살짝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왠지 저도 살짝 설레더라고요. 산책을 마치고 최 선생님과 헤어졌습니다. 어머니랑 나란히 걷는데 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지영아. 네, 어머니. 오늘 그분 내가 면접 봤다는 분이야? 네. 어머니가 잠시 걸음을 늦추셨어요. 나쁘지는 않네. 저는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걸음을 딱 멈추셨습니다. 저도 멈췄었지요. 어머니가 시선을 앞에 고정한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나 사실 마음에 둔 사람이 있어. 저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나쁘지 않다고 하시더니 따로 마음에 두신 분이 있다고? 어머니, 그게 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응, 다른 사람이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주버님한테 혼나고 시누이한테 잔소리 듣고 12명을 걸러내어 카페 면접을 5번이나 보면서 최 선생님을 어렵게 섭외해서 산책까지 시켜드렸는데 따로 계신다고요?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분이 누구세요? 어머니가 살짝 머뭇거리셨어요. 같은 아파트 윗동에 사시는 분이야. 5년 전부터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뵀어. 어쩌다 얘기를 나눠봤는데 참 좋은 분이더라고. 저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났어요. 허탈하게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도 났습니다. 5년이었어요. 어머니는 5년 동안 혼자 그 마음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씀 못 하시고 엘리베이터에서 잠깐 마주치는 것만으로 버텨오신 거였습니다. 어머니, 5년이면 오래됐네요. 응.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 이 나이에 자식들한테 주책이라고 핀잔 들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어머니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죽은 네 시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저는 웃음을 거뒀어요. 어머니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어머니가 웃으셨으면 하실 거예요. 저 그거 확신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한참 만에 어머니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혼자 상상하는 건지도 모르고.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건 제가 알아볼게요. 어머니가 고개를 드셨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골목 한가운데서요.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최 선생님이 아니라 같은 아파트 윗동에 사신다는 그분이 목표였어요. 저는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 씨야. 동네에서 이 선생님이라고 그래. 취미는요? 아침마다 공원 산책 다니시는 거 봤어. 연락처는요?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그건 왜? 어머니, 저한테 맡기세요. 저는 그날 오후 아파트 경비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윗동 이 선생님이 아침마다 어디를 다니시는지 넌지시 여쭤봤어요. 아저씨가 웃으시면서 귀띔해 주셨어요. 그분 매일 아침 7시에 단지 안 작은 공원 한 바퀴 도셔.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머니를 모시고 그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아침 산책해요. 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셨어요. 갑자기? 요즘 건강 챙겨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너 뭔가 꾸미는 거지? 아니에요. 우리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쪽에서 한 남자분이 걸어오셨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걸음걸이가 반듯한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걸음을 늦추셨습니다. 그분도 어머니를 보셨어요. 그리고 먼저 웃으셨습니다. 윤 여사, 아침 산책 나오셨어요? 어머니 뺨이 살짝 붉어졌어요. 예, 저 며느리가 같이 나오자고 해서요. 그분이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활짝 웃으며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며느리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잠깐 놀라신 것 같더니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제 발등을 슬쩍 밟으셨어요. 저는 못 본 척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혼자서도 아침 산책을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저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슬그머니 나가셨어요. 저는 다 알면서 모른 척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아주버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재수 씨, 어머니 요즘 뭔 일 있어요? 전화드리면 목소리가 달라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밝아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봄이 와서 그런가 봐요, 아주버님. 그리고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네, 어머니. 나 오늘 이 선생님이랑 점심 먹었어. 어머니가 먼저 점심 약속을 잡으신 거였습니다. 맛있으셨어요? 응, 있잖아. 어머니가 잠깐 멈추셨어요. 밥이 맛있더라. 오랜만에. 저는 그 말이 뭘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골목 어귀에 개나리가 피어 있었습니다. 노랗고 환하게요.
바람이 불자 가지가 살랑였어요. 어머니 목소리처럼 따뜻하고 환한 꽃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그 꽃을 바라봤어요. 어머니가 밥이 맛있더라 하시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밥맛이 달라진 게 아니었어요. 마주 앉은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전부가 얼마나 큰 건지 저는 그날 처음 제대로 알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혼자 밥 드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 딱 한 번만 여쭤봐 주세요. 요즘 어떠세요? 라고요. 괜찮다고 하시면서 창밖을 보신다면 그 눈빛을 놓치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